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최사야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제 또 중요한 컨셉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수소를 영어로 하이드라진이라고 하죠. 그 하이드라진에다가 IC를 붙여서 형용사꼴로 바꾼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사전에 찾으면 수소를 뜻하는 형용사 맞아요. 맞는데 엄밀하게는 그 의미보다 더 좋은 의미는 더 괜찮은 의미는 이거예요.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를 뜻하는 형용사 맞는데 어떤 원자의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해주는 형용사가 바로 하이드로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물질들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우선 슈쇼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럼 진짜 얘는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 힐륨은 원자번호 몇 번? 2개죠. 2개인데 여기서 몇 개를 띄면? 하나를 띄어버리면 전자 몇 개 되는 거예요? 1개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3번이 리튬인데 리튬은 전자를 몇 개 띄면 되겠어요? 몇 개? 2개 띄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베릴륨은 3개. 이제 뭐 더 안 써봐도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원래 있던 전자들에서 다 띄고 한 개만 남겨 그런 형태의 이온들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이런 식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들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그 에너지 상태를 표현하는 과정이 동일해요. 그걸 처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보어라는 사람이고, 보어는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첫 번째 3.1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원자 모형 변사. 자, 원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원자를 영어로 어텀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원자란 말은 처음 언제부터 기록에 남아 있어요? 원자란 말은. 네, 바로 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이미 원자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근대 화학적으로 어텀 처음 언급한 양반이 누구예요? 바로 아니 보호가 아니고 톰슨, 아니 톰슨도 아니 돌턴. 아 진짜 돌턴. 그래서 달턴에 의해서 근대 화학적으로 처음 원자가 언급이 되는데,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어떤 형태라고 해요? 그냥 뭐냐면 파괴 불가 입자. 파괴 불가의 아주 조그만 입자. 질량이 보존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달턴이 생각하는 초기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 원자 모델이 맞다 그래요? 별로 좀 별로라 그래요?
별로고 약간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수정을 처음 가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 수정을 처음 가했던 사람이 바로 톰슨입니다. 자, 톰슨이 원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바로 전자를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했죠. 오! 그럼 잘 봐요. 달턴은 파괴 불가하다고 했어요. 파괴 불가하다는 얘기는 톰슨이 생각하는 원자는 이 자체로 몰랑몰랑한 거겠어요? 딱딱한 거겠어요? 딱딱한 거죠. 형태 변형이 일치되지 않는 아주 딱딱한 물체. 그걸 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톰슨은 거기에서 뭐를 끌어낸 거예요? 전자를 끌어낸 거죠. 그러면 전자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딱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랑몰랑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랑몰랑.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유동적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톰슨이 제시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푸딩 모델이죠. 그래서 푸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몰랑몰랑한 전체의 유동적인 플러스 센터에 여기에 전자가 푸딩에 박혀있는 건포도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콕콕콕 박혀있는 푸딩 모델을 처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몰랑몰랑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just like 푸딩. 무슨 말 알겠죠? 왜 이렇게 몰랑몰랑하다라고 말을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 그 전에 달턴 모델에 대비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몰랑몰랑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전자가 튀어나옴을 설명시킬 수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원자 모델은 뭐로 바뀝니까? 원자 모델은 뭐로 바뀝니까? 바로 그 톰슨의 제자 누구? 러더포드에 의해서 이 러더포드의 가장 중요한 업적 뭘 발견하게 되죠? 음극선은 톰슨이고요. 바로 러더포드의 가장 중요한 업적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죠.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뭐하다?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저 원자 모형에 이제 영어로 쓰면 플래니터리 모델을 만들어요. 플래니터리 모델. 여러분 플래닛이라고 하면 뭐예요? 행성이죠, 행성. 그래서 플래니터리 하면 행성 유사 모델이 되는 거죠. 행성 유사 모델.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짠. 이게 핵이죠, 핵. 핵. 이게 마치 뭐 같다? 태양. 자, 그리고 주변 궤도에 전자가 마치 뭐 같다? 지구. 알겠죠? 그래서 태양 주변에 지구가 공전을 하듯 핵 주변에 전자가 공전을 한다. 그리고 이때 이 전자가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이 궤도의 반지름은 대략 어느 정도? 이 궤도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바로 1옹스트롬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1나노미터의 10분의 1 정도.
물론 원자마다 이 크기는 다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핵의 크기는 어느 정도?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돌아가 다니는 반경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인데 핵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니까 요 사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가 거의 비어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거의 비어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면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어반 브릭스 있죠. 이 어반 브릭스를 전자의 반경이라고 한다면 어반 브릭스 전체 크기에 대해서 핵의 크기가 탁구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반 브릭스 전체가 원자의 크기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은 탁구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크기가 엄청난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라고 하는 게 러더포드의 플래니터리 모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래니터리 모델은 문제점이 있어요. 자, 뭐냐? 1. 전자처럼 전하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죠.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전자처럼 전하를 가지는 입자는 가속 운동. 자, 여러분 가속 운동, 등속 운동 알죠? 가속이니까 뭐가 가해지는 거예요? 외력이나 혹은 뭐 가속도가 생기는 그런 운동을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처럼 전하를 가지는 입자는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바뀝니다. 빛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왜 전자는 가속 운동하면 그 일부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뀔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외우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관찰한 사실에 의하면 항상 저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외우는 거니까 외우면 끝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지금의 원운동 역시 무슨 운동이에요? 원운동 가속이죠? 맞습니까? 전자는 빛을 내어놓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궤도 반지름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짧아집니다. 그러면 전자가 빛을 방출하면서 요놈의 궤도 반지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줄어들다 최종적으로는 뭔 일이 되겠어요? 그렇지. 짧아져서 핵과 들이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핵과 들이받게 된다. 그러면 전자가 뱅글뱅글 돌다가 핵이랑 들이받았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져? 핵이 붕괴돼 버리겠죠? 그럼 핵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원자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가 막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원자가 막 바뀌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물질 체계의 원자들은 시시각각 막 변합니까? 그래도 꽤 안정합니까? 그래도 꽤 안정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플래니터리 모델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안정한 원자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 러더퍼드 모델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몰랑몰랑한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였다면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고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걸 알아낸 건 좋았지만 그게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듯 핵 주변에 전자가 그냥 단순히 돈다라고 얘기한 것이 문제점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원자의 화학적 안정성을 줄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플래니터리 모델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보어라는 사람의 원자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 기술로는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 노벨상이 나오고 사실은 보어의 그 모델이 그 이후에 양자역학을 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므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보어 모델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그도쇼.